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일단 시황 먼저 짚어보면,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 같은 데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가장 많이 산다. 자, 1번 말이 인버스다. 이거는 뭐예요? 하방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보면 외인이 상방 배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니까 외인 포지션은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현물을 계속 내다보면서, 자, ETF 3번 포지션은 이게 해치용인지 뭔지 이제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 주부터 흐름이 보니까, 자, 기관이 코스피에서 뭐 이제 1조 가까운 매수세가 저번 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오늘도 보니까 한 4천억 정도 사고 있어요. 오늘도 한 4천억 정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인들은 보니까 지금 뜨문뜨문 매수세가 코스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는데, 코스피는 팔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에서 뜨문뜨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게 연속성이 생기는 순간 증시는 빠르게 튀어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 하방 포지션 중에 파생 포지션 곱하기 2에 배팅한 요 자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빠르게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지금 시장에서도 전문가들도 계속 조정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1600포인트 때부터 1700, 1800 거의 전문가들 90% 이상은 다 조정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된다, 기다리면 된다, 조정 들어오면 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조정 한번 바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은 그냥 계속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800포인트 있잖아요, 코스피가. 이게 싸냐 비싸냐를 보면 돼요. 일단 싸냐 비싸냐를 볼 때는 자산 가치를 대비로 봐야 되는데 PBR이 0.8배도 안 된단 말이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싼 구간이에요. 1900포인트 있는 구간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바닥 구간이었던 890포인트랑 비슷한 밸류란 말이에요. 자산 가치로만 보면. 그럼 이제 이익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건데 1, 2분기 안 좋아지겠지. 자, 요거에 대한 반영. 자, 근데 이제 지금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건 뭐예요?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주체로 한 헬스케어죠. 자, 헬스케어가 이게 코로나 이게 1,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랑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시장을 끌어버리면 이제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섹터분들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지만, 또 요런 쪽에서 요런 것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고요. 또 지금 실적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발표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지가 않아요. 고용지표만 굉장히 한파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무슨 뭐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뭐 나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고용지표만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데, 이 고용지표가 기업이랑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경제는 안 좋아. 근데 기업이익은 그렇게 까지지 않는데 너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버스가 성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엇박자가 타는 흐름들이 이제 슬슬 보여주고 있다. 그럼 지수가 여기에서 10% 20% 더 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버스 깡통이 나오거든요. 자, 지수가 지금 구간에서 10% 20% 튀어버리면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4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요 근방에, 자, 인버스 배팅이 들어갔다. 이때부터 이제 지금 배팅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서부터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 인버스라는 거는 파생 상품이고 곱하기 2 상품이기 때문에, 자, 단기성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배팅을 할 수도 없는 상품이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손자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수가 50% 상승해버리면 깡통이거든요, 이건. 이거는 그냥 100% 손실이에요. 근데 50%가 아니고, 조금 더 한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괴리율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깡통이 또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 거의 초조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의 돈이 많이 들어, 인버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상승에다가 이제 내 자산 비중을 많이 배팅을 해놨을 때 해지용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 수익을 내겠다고 달라든다는 건 미친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확인을 해주겠죠. 그래서 꼭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 요런 거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변동성에 집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은 가치를 기준해서 집중을 해야 돼. 우리는 2000포인트, 자, 2100포인트, 요때도 싸다고 안 팔았는데, 지금 1800포인트, 야,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18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도 싼지 비싼지를 체크를 해보면 싸잖아요. 이때보다 더 싸다고. 이때보다 더 싸잖아요. 근데 왜 더 싼 구간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 잡냐 이거예요. 조정이 들어오면 그냥 견디면 된다라는 거죠. 저평가원에서는 조정이 들어오면 반등이 더 세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결국 지나면 위로 갈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흔들고 갈 거다라는 거에 배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금들은 거의 손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황에서는 지금 수급 흐름들을 좀 살펴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살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어떤 우리는 전략을 수립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과거에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자, 이 리밸런싱, 자, 비싼 걸 팔아서 싼 걸 담아가기 위한 그런 포지션들. 이 포지션은 타이밍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자, 타이밍이라는 건 내가 잡아가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치를 기반으로 타이밍이라는 걸 논하는 거죠. 가치라는 게 기반이 되지 않은 타이밍은, 변동성을 보고 하는 타이밍은 맞출 확률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결국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 많이 싸져 있는 기업들을 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1,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니까 이때 주가가 많이 튀긴 어렵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고, 요렇게 됐을 때, 자, 옮겨 타는 포지션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시황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하면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테마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 101%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2020년도 4월 14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진단 테마에서 이제 치료제 테마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아무 근거 없이 우리는 테마만 쫓아서 편입을 했던 게 아니죠. 그리고 계좌 비중의 일부를 할당을 해놓은 거죠. 자, 헬스케어 중에 바이오 비중은 투기 비중입니다. 자, 이 투기 비중은 제한을 하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데 안 담아가기 뭐하니까 제한해서 담아보자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까지도 리딩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은 항상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회원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코멘트를 드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보여지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제한을 두는 건 뭐예요? 자, 비중을 절대 10% 이상 넘기지 말아라. 우리가 헬스케어 비중은 35%인데, 자, 이 중에 바이오 비중, 자, 리스크가 있는 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섞여 있는, 자, 리스크가 있는 헬스케어 비중은 10%로 제한을 해서 운영하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넘어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요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예측이 틀렸을 때, 이 손실에 대한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지는 상황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투기 비중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테마 흐름 같은 거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비중을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 드리고 있고. 아예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년 후님. 자, 10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100% 돌파 후에 절반매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조정장에 수익 감사드립니다. 자, 4월 13일이니까 어저께 조정이 나왔을 때, 어저께 이제, 매도 포지션에 나갔던, 그런 구간이네요. 자, 보면, 자,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유행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마 흐름으로 먼저 움직인 게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장세가 시작되려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으로 센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이 오고 버블이 오고, 그런 게 확인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많이 잘라내야 되는 포지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도 자, 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천이 들어갔던 자리는 요 자리고요. 요때 요것만 추천드린 게 아니고 진단 테마주들이랑 등등 해갖고 다 들어갔는데, 이거를 편입을 했을 때 코로나 테마주라고 보고 산 게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걸 보고 산 게 아니고, 자, 빅데이터 기업들 중에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골고루 담아놨더니 전부 다 진단 테마로 엮여서 날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발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날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추천 자리는 여기인데, 10년 후님 매수 자리는 자, 요 폭락 구간에 자금 여유가 있으셔서 자, 없는 종목도 좀 채워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튀어준 거고, 어저께 분할 매도 자리가 나온 거고. 자, 급등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급하게 올라온 종목은 한 번에 꺼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회원분들 평균 매수 자리가 한 8,500원 정도 될 텐데, 자, 요 정도는 이제 17,000원이 넘어가면 이제 100% 구간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이제 보유를 해보시고요. 자, 지금 또 없는 분들은 따라잡는다, 이런데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매매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종목이 8,0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와 준다 그러면 또 좋은 편입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만 놓고 봐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다. 8,000원 밑에 구간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한 1년에서 3년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항상 긴 호흡으로 편입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빨리 수익을 주는 거고, 운이 좋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가끔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해놓고 항상 비중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자, 추천 자리와 이제 향후 전망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한번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이 수익은 별로 챙긴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리딩 계좌에서 좀 빨리 빼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에는 자, 지금처럼 회원분들이 이때가 이제 리딩 이제 처음 시작하고 했을 텐데, 회원분들이 지금처럼 경험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큰 수익에 대한 경험들이 없었죠. 뭐 100% 이상 수익, 뭐 300%, 500%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돼 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좋은 자리에 사놓고도 요거는 이제 못 챙겨갔던 거고,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편입했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인데, 추세 흐름을 보면 요렇게 잡아갖고 가고 있는데, 자, 이 단에서 보면 지금 구간에선 요 하단 구간대가 아니면은 편입 자리가 잘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보면 매출이 계속 점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80억에서 1000억, 1013억에서 뭐 1076억, 1100억, 자, 1300억 막 이렇게 찍히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건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익이 찍히지 않는 건 뭐겠어요? 재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찍히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밸류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기술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반영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자,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 항상 보면 이 이익이 안 잡혀요. 근데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잡히질 않아. 그럼 밸류 체크를 할 때 보통 보면 매출의 한 10%에서 20%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기업들이 평균 얼마를 버냐. 그러면 1300억을 기준으로 10%면 130억이죠. 그러면 이걸 20배를 준다 그래도 2600억 정도면 대충 적정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자, 20%를 주면 260억인데, 자, 20%라는 영업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밸류를 주기는 또 애매하죠. 요거를 만약 기준을 놓고 보면, 자, 5200억 정도가 적정 밸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밸류를 어떻게 줄 거냐? 자, 동종업계들의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시즌이라고 있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기업을 보면 이 기업도 이제 뭐 진단 기업인데, 자, 영업이익이 보면 1200억, 자, 그 전에는 뭐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죠.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한 10% 금방 뭐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거의 뭐 15%, 20%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20%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거는 무슨 뭐, 코로나로 인한 진단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까봐야 되겠지만, 요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테라젠 이텍스라는 기업은, 시젠처럼 사업 구조가 뭐 완전히 똑같고 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배를, 그러니까 10%의 영업이익을 이 정도를 주는 거는 조금 작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미래에 놓고 보면 2년, 3년치 후에 매출을 대충 생각해보면 18년에서 19년에 보니까 점프가 크죠. 기존에는 성장률이 좀 작다가 성장률 커지는 흐름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억. 자, 2,000억 정도 매출이 미래에 나올 건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죠. 2년 후에 나올지, 3년 후에 나올지, 5년 후에 나올지 모르는데, 요런 부분들을 반영해보면, 자, 10% 영업이익도 대충, 한 5,000억, 6,000억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 자, 그럼 한 3년 동안 요 정도 가면 되지, 뭐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편입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시총이 이제 4,000억이고, 우리가 이제 8,500원에, 제가 이제 뭐 사인 드리고 했던 구간이, 지금부터 이게 몇 프로, 한 40% 지금 올라온 구간이니까 한 2천억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에 있는 그 정도 밸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기에서 30% 50%가 밀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업이 이 정도 흐름들만 만들어준다면 눈 감고 담아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 자리에 이제 편입이 나간 거죠. 역시나 여기 우리가 샀던 자리에서 30-40%가 빠집니다. 코로나라는 자, 요 질병 이슈가 부활되면서 시장 폭락이 나왔죠. 시장 폭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면서 자, 미래 가치라는 걸 미리 땡겨오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수준의 밸류 구간이 어디냐? 자, 이 까만선 하단 구간의 밸류 구간이 계속 그런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7년도가 자, 요 구간대였으니까 자, 이때 6,000원대 뭐 했으면 지금 이제 12,000원이니까 시총이 2,000억대란 말이에요. 자, 2,000억대면 마찬가지죠. 20배 정도 받는 밸류예요. 자, 영업이 10% 정도 생각해보면 20배 정도 받는 밸류가 요 까만선 하단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성장 흐름들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리고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보면 자,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폭이 기존에 늘어나던 것보다 요렇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니까 자, 주가 파동이 자, 그런 걸 미리 선반영해서 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보다 파동이 세게 나오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올라가다 한번 밀려서 여기에서 다 주고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선은 이렇게 잡혔는데 자, 이 성장폭이 이렇게 가팔라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자, 미래에는 자, 이 하단선이 올라가면서 잡힐 수가 있겠죠. 요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기업은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라는 게 기존에 이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이 자, 이 빅데이터 자료를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3법으로 이게 가능해지니까 이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면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슈를 그냥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고 이제 편입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뭐 하는 회사냐? 자, 회사를 보니까 기술 가치가 얼마일까?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덜 비싼 자리에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스케어 업종들은. 자, 테라젠 이텍스는 정밀의료 시대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 분석과 맞춤형 신약 개발 역량을 모두 갖춘 종합 제약 바이오 그룹이다. 자, 유전자 부분에서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다들 뭐 이제 암 관련된 그런 것들만 보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래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자, 미래 그러면 10년 뭐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요런 관련 기업들이 뭐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잡히고 미래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들은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바이오 연구소 부분을 보면 이거 유전체 분석, 뭐 NGS, 맞춤형 진단 솔루션, 의료 빅데이터. 그러니까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 부분을 보면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도 하고요. 희귀의약품 개발하고, 자, 계량신약을 연구하는 부분들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 그런 관련된 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테마 흐름들을 보고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원분들한테 사인을 드리고, 코멘트로 사인을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짚어볼게요. 자, 7월달, 9월달까지는 치료제 관련 순환매는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보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라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치료제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약이었는데 이게 발표를 했는데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4월달에 그러니까 요번달 이제 발표가 언제더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무튼 이게 발표가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게 안 나오면서 이 기대감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헬스케어 이쪽에서는. 자, 7월 9월달까지는 치료제 관련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치료제 같은 경우가 지금 임상 발표 시점이 잡혀있는 게 여기에요. 이거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서 임상 자료가 굉장히 많죠. 임상을 하기가 되게 좀 편안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순환매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치료제 같은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뭐라 그래야 되지? 확진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요게 계속 확대되기가 어렵지만 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거 이제 진단 기기라든가 이런 물량들을 이제 했던 뭐 예를 들어 사용했던 그런 국가들이 우리나라 제품의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요게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다만 이거는 이제 기대감 같은 부분이라서 진단 관련주들은 밸류가 너무 비쌉니다. 이건 너무 비싸. 확실하게 버블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규 편입 자리가 뭐 제대로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후발주들은 몇 개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도 담아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사인 드렸던 구간들을 보면 자, 랩지노믹스는 요 정도 이제 급등 흐름들이 나왔을 때 자, 여기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 보고 뭐 100% 안 된 분들은 그냥 종목 교체하라고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EDGC라든가 엑세스바이오 뭐 요런 기업들이 여기서 편입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다 때리라는 사인을 드렸었고요. 자, 분할 매도 사인 EDGC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쉽죠. 요 두 방이 더 있었는데 이 두 방이 거의 한 100% 구간이니까 좀 아쉬운데 좀 일찍 사인이 들어갔는데 다른 기업들이랑 다 비교해서 보면 어때요? 요 EDGC 이제 매도 나갔던 구간이 다 연결해놓고 보면 어때요? 다른 종목도 거의 고점부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진단 테마주들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 자리를 넘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못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못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요게 더 빠졌다가 이게 올라가든지 간에 지금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지 간에 요 고점 자리는 못 뚫어내고 이제 밀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은 이게 이렇게 밀릴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움직일 때 움직일 종목들이 뭘까요? 자, 이런 치료제 관련된 것들로 엮이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자, 테라진 이텍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그런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돌면서 급등이 이제 나온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면 돼요. 잠시만요. 보면 무슨 뭐
뭐 코로나 전부 여기 보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들 코멘트들이 뭐 이런 이유들이 뭐 계속 언론 보도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3일, 14일 뭐 요럴 때 지금 3월 달에 쓸 얘기가 나오다가 자 4월 달 4월 한 10일, 13일, 14일 지금 이슈 붙여갖고 그러니까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이제 테마 흐름이 나온 거고 요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이제 잘라내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100% 넘어가는 구간이 오면 일괄매도 사인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시 밀려준다 그러면 이제 다시 편입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보고 있고, 치료제 관련 테마 중에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순환매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다른 재료로 연결이 되는 이동이 되는 그런 포지션까지는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개월 이후부터는 전체적인 조정이 한번 진행이 되고 거기서 전체적인 조정이 폭락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슈를 바꿔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다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 그렇게 하면서 헬스케어 섹터는 이제 거의 흐름이 시작되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헬스케어 장세는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차 파동 정도가 한 요 정도 어디에서 이제 마무리 국면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한 6월 정도 되면 만약에 요런 흐름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많이 움직인다 생각이 들면 비중을 많이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슈를 보면 요 테마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마스크로, 그리고 교육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테마, 뭐 자택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것도 있었죠. 뭐라 그래야 돼? 자택에서 뭐 한단 뭐 이런 거 있었고, 자택근무? 뭐 알서포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치료제. 자, 회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갖고 있었죠.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갖고 있었어요. 뭐 메가MD. 그러니까 전부가 다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50 웰크론. 자, 자택근무 관련된 기업은 알서포트. 이건 이제 좀 많이 갖고 계시고요. 자, 진단 관련주들은 뭐 많이 있었죠. 랩지노믹스, EDGC, 그리고 뭐 바이오니아, 뭐 마크로젠. 자,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슬슬 움직이는 흐름이 자, 테라젠 이텍스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 있죠. 자, 골고루 담아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시기가 오면 시기마다 이렇게 해주는 기업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이 테마를 우리가 코로나 테마를 가지고 편입을 했던 기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붙여서 버블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버블 오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이런 거라는 거죠. 이슈가 붙어 있을 땐 늦은 거예요. 물론 붙어 있을 때도 안 움직인 기업들이라든가 이슈몰이 해갖고 찾아서 편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에 너무 집중을 하면 뭔가 그 투자에 대한 본질을 잊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추천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 사인도 내고 하지만 항상 이런 포지션들에 우리가 취해가는 이런 포지션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테마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리스크가 큰 비중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항상 자문을 해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나가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오래 투자하시다 보면 요런 기회라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기회라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매도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매수 기회는 이제 폭락이 뭐 매수 기회예요. 항상 이 폭락에 대한 기회를 내가 포지션을 딱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매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버블에 대한 기회죠. 이거는 이제 테마가 붙으면 버블이 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가는 포지션,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걸 사서 기다리다가 요런 오면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종목들도 잘게 펴라 그러는 거고 비중 분산도 많이 해놓으라 그러는 거고 요런 이제 뭐 테마 같은 것들이 붙고 뭐하고 해서 수익을 주게 되면 그걸 또 쪼개고 하는 부분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수 수익률을 이겨서 쌓아나가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큰 복리 수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나나 테마주 같은 경우들은 지금 순환매 흐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이 흐름에 맞는 종목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봐야 될 건 자, 코로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큰 수익을 줄 기업들이고 종목들인데 그걸 언제 볼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봐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